예,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앞으로 안 그럴게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아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이면 늦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면 안 되지만 네. 늦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못 본다고 그래서 그게 뭐 인생에 큰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일이 있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우물정 공부사업입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이 판결하는 거죠. 5월 1일, 5월 첫날입니다. 오후 3시에 선고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죠.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것이라고 지금 대법원이 알려왔다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일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예?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야, 기자님들 엄청 바쁘겠네. 이거 취재해야지. 물론 이건 법조팀 사회부 소속이지만 또 저기 뭐죠? 국민의힘 아니요.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 또 뭐 이날 출마하면 야,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엄청나네. 예. 근데 이게 취재는 사회부 법조팀에서 하겠지만 이걸 받는 거는 정치팀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예.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요새 또 정말 좀 어제 걱정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나오잖아. 이게 불이 잡혔어요. 이 대구. 맞습니다. 산불이 있었는데요.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함지산 대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는데요. 오늘 오후 12시 55분 기준으로 주불을 껐다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영향구역이 260헥타르, 축구장으로 치면 364개 규모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가 됐으니까 피해 규모가 꽤 크고요.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에 진화대원 1,500여 명이 수고해 주셨고 헬기 50여 대가 투입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경북, 경상 지역의 대형 산불 이후에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이 2대가 또 투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온 헬기 2대가 밤사이에 진화율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주불을 잡는 데 큰 몫을 했고, 야간 진화의 수리온 헬기 2대가 동시에 투입된 게 이번 대구 산불 현장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제 제자의 아버지, 그 친구는 졸업했어요, 한참 전에. 근데 아버님이 이 헬기를 조종하세요. 근데 이게 산불 현장에 이게 투입이 되면 뭐가 무섭냐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 와, 그렇구나. 이게 일정 고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데다 아무리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라 하더라도 이게 보이지가 이게 좀 힘들 거예요. 아무리 적외선이라고 해도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헬기로 진화 작업하는 거, 그 헬기로 진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께 우리가 경의를 좀 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구는 이달 들어서만 산불이 4건이나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대구시가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입산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 대구에서 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건의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도 꽤 크고요. 서변동 산불
이 또 있었는데 이번 달에 있었던 서변동 산불 진화 도중에는 진화 헬기 한 대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숨지는 일도 아이고, 있었고 예. 군위군 의흥면의 수북리 이쪽 지역에서 난 산불에는 불로 인해서 주민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 4건의 산불 중에 북구 지역에서 난 산불 2건은 입산 통제 지역에서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 입산 금지 긴급 행정 명령은 계속 유지가 될 예정이고 산불 위험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시민분들께서 이 입산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건강 위해서 산에 가는데 이게 사실 그 본인의 건강 위해서 산에 가지만 딴 사람의 생명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저도 물론 담배 피는 사람이지만 사실 산에 들어가서 담배는 절대로 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전자담배든 뭐든 간에 그거 여러분 꼭 좀 지켜주시고요. 거기 더군다나 여기서 취사행위 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안 되죠. 네. 예. 아유, 나 진짜 이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제가 또 생생한 말씀을 한번 아니로 드려요. 시작하는. 나 진짜 이거 SKT 문제예요. 해킹 사태 이게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이에요. 지금 2심이라고 있잖아요. 네, 유심 맞습니다. 말고 2심. 원래 이거는 셀프로 할 수도 있어요. 전화가 돼야지 셀프로 하죠. 전화가 안 되는군요. 그리고 대리점에 가요. 그러면 먹통이에요. 먹통이 돼서 못한다는 거예요. 유심은 없고 2심은 먹통이고.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수님도 나 진짜. 아직 못 바꾸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 휴대폰을 바꿨어요. 저는 언제 바꿨냐면 지난 토요일 돈 주고 바꿨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갤럭시 워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2심이에요. 근데 2심을 어제도 가서 못했지 오늘 가도 못했지. 아니 이거 좀 어떻게 이거 뭐 말로만 이거 할 게 아니고 뭘 좀 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게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지금 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SKT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분 인터뷰하는 기분이 지금 좀 드는데 2,600만 불이 일입니다. 예. SK텔레콤 해킹 공격으로 지금 최대 9.7기가 분량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문서 파일로 환산을 하면 300쪽 분량의 책 무려 9,000권에 달하는 정보가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유출 데이터로는 전화번호와 유심 인증 키값 그리고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등 이 유심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입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증 번호도 아울러 유출이 됐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제가 앞서도 이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니 2,600만이라는 걸 몰랐는지 난 SKT의 그 임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네가 100만 개밖에 없고 5월 달에 500만 개밖에 추가로 조달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상태에서 뭐 무료로 바꿔준다? 그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줄 쭉 서 있어요. 이 유심 대란이라는 거 이건 진짜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네. 예. 실제로 어제 오전 10시부터 전국 이제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가 시작이 됐지만 뭐 워낙에 가입자들이 많은 통신사기 때문에 전국 주요 매장들의 가입자들이 정말 장사진을 이뤘고 온라인 유심 예약 시스템 역시도 접속 장애가 이어지면서 많은 가입자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 SKT 측에서도 유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워낙 한 번에 많은 가입자가 몰릴 수밖에 없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한동안 이 유심 대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없이 유심 500만 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탈하는 이탈 러시도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장성철 소장님 딴 데 간대요. 딴 데로 진짜요? 옮긴대요. 예. 그러셨구나. 어제 하루에 약 3만 4천여 명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옮겼고 만약에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그 이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이 가입자 1위 통신사인데 만약에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 이 국내 이동통신 3사 순위에 지각 변동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경험을 어제 했었는데 유심 칩을 교체하면요. 네. 이게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예. 뭐 교통카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이 여기에다 넣고 다니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도 세팅 다시 해야 되고 참 좀 번거로운 일은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휴대전화 사용이 좀 쉬운 분들은 그래도 가능하시겠지만 나이 든 고령의 분들은 워낙에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니 뭐 휴대폰 고장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유심 교체 후에 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뜨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심을 교체하면 정보가 사라져서 잔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교통카드 앱에서 잔액 환불 신청하고 유심칩 교체해서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요. 연락처는 보통은 기기 자체에 저장이 되는데 일부 유심칩에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말기에 연락처를 복사한 후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하고 카카오톡 대화방도 다들 유지하고 싶으시죠. 유심 교체를 한다고 데이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카카오톡 대화 백업 기능 활용해서 미리 백업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톡서랍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 얼리 어답터시네요. 아니야. 저 할 줄 모르거든요.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연락처는요. 이 유심 칩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근데 클라우드도 두 군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십시오. 뭐 예를 들면은 G땡땡 클라우드에 하나 저장하라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휴대폰 제조사의 클라우드가 또 있거든요. 거기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불안해요. 맞아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지. 근데요. 우리 PD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PD 얘기를 거역을 하잖아. 네. 그러면 후안이 막 오고 막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노려보고 난리네. 예,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